반갑습니다. 네, 저희 화재 교수단에서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좀 기획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장비라든지 아니면 작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장비를 좀 소개하고, 그런 장비들을 어떻게 현장에 더 잘 쓸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을 좀 공유하고자 기획한 그런 시리즈고요. 첫 번째 장비로 이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오토롤이라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 장비는 간단하게 말해서 개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현 속에서 어느 지점에다가, 참조점에다가 걸고 거기서부터 일정 거리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보장하는 그런 개인 가이드라인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RIT 작전에 쓰려고 개발된 그런 장비인데요. 프랑스의 쿠란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단 RIT 작전뿐만 아니고 일반 화재 현장에서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크게 비싸지도 않고 휴대도 간편하고, 그래서 우리 부산에 전 개인에게 하나씩 지급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장비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카라비너, 슬링, 케이스, 결박 장치, 고정 장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카라비너를 보실게요. 카라비너를 보면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고 카라비너 게이트에 락은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로 열리는 그런 카라비너고, 아래쪽 부분에 100mm짜리 구멍이 있는 I 카라비너입니다. 콩이라는 이탈리아 등반 제품 제조회사에서 만든 카라비너입니다. 크기는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오는, 한 손으로 조작하기 편리한 그 정도 크기가 되고요. 인장 강도는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17kN, 17kN이고, 자, 여기 구멍에 연결된 이 슬링을 볼게요. 이 슬링은 색깔에서 보시다시피 아라미드 계열 슬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따여 있는 형태의 로프가 되겠고, 굵기는 3.5mm, 인장 강도는 약 250 데카뉴턴, 250kg 정도 버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용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쓰기에는 부적절하고요. 하지만 원래 이 장비의 용도인 가이드라인 용도로는 차고 넘치는 그런 스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 안에 총 6L가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쭉 뽑아다가 힘을 빼면 자동으로 감기는, 안에 스프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롤백이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오토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장비의 명칭, 원래 명칭은, 정식 명칭은요, 오토롤 V6 맥스. 네, 오토롤 V6 맥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로프를 쭉 잡아당기면 6m까지 바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1.25m에서 한번 걸립니다. 안전 거리를 설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걸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케이스에 보시면 로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쭉한 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도 가지고 아래쪽으로도 빠지고, 그래서 움직임에 따라서 로프의 유통이 방해받지 않게끔 길쭉하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런데 1.25m가 쭉 전개가 되면 이 로프의 이 틈의 직경보다 더 큰 구슬이 안에서 걸려가지고 안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보이는 구멍을 통해서 이 구슬을 빼내시면 자동적으로 락이 풀립니다. 이렇게. 네, 이 길이가 1.25m고요. 나머지 쭉 다 빼면 6m가 됩니다. 빼볼까요? 제가 이 손가락으로 고정 안 시키면 자동적으로 롤백이 되겠죠? 네, 이 길이가 총 6m고요. 네, 다시 1.25m에서 락이 걸리고, 다시 해제하려면 얘를 다시 집어넣어야겠죠? 간단하게 그냥 손가락으로 살짝 위로 올리면 쏙 들어가집니다. 네, 이런 형태로 스프링과 어떤 구슬만을 이용해서 이 락킹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를 보시면 제조사에서는 이게 방수라고 되어 있어요. 방수가 되는 방화 플라스틱. 근데 뭐
딱히 크게 방수가 필요 없는 시스템인 것 같긴 한데, 내부에 뭐 스프링이라든지 뭐 녹이 있으면 안 되는 장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합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고리가 있고요. 이 고리는 뭐 2개 이상의 오토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오토롤이 있으면 여기다가 그대로 걸어서 또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랩은 뭐 보관용 스트랩이 되겠죠. 네. 결방용 스트랩은 아닙니다. 약해서. 자, 뒤에 플레이트 보겠습니다. 뒤에 장비에 결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큰 나일론 끈이 하나 있고 그 안쪽으로 밴드, 고무 밴드가 2장이 있습니다. 2장이 있고 그 안에 나사를 이용해서 나사가 4개 있고요. 4개를 풀면 이 플라스틱 플레이트를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지개에다가 결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이 장비가 개별적으로 지급이 됐다거나 뭐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면 나사를 풀어서 개인 등지개에다가 좀 영구적으로 부착시켜 놓으면 되겠죠. 편리하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서 장비다 또는 팀별로 나눠 써야 된다 그러면 그냥 등지개를 그때그때마다 허리띠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밴드 때문에 탄력이 있어 가지고 잘 안 흔들립니다. 유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뛰어다녀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장비 구성은 이렇게 제가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카라비너하고 로프 사이에 보시면 검은색 고무 슬리브가 있습니다. 네, 이 고무 슬리브는 충격을 조금 완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거추장스럽다 그러면 이 슬리브를 여기 쪽 구멍으로 그대로 집어넣어 주셔서 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비를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이 카라비너를 노면 속에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기준점에다 걸 겁니다. 그게 뭐 동료의 등지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허리띠가 될 수 있을 거고 또는 방문, 문고리, 창문, 쇠창살, 난간 이런 데다가 결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RIT 때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라인이라든지 설치하고 있는 로프, 주 메인 라인, 메인 가이드 라인에다가 요 오토로를 걸면 그 메인 가이드 라인에서부터 그 기준점으로부터 최장 6m까지 안전한 수색 범위를, 활동 범위를 보장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고리를 앵커 지점으로 해서 한번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본인의 오른쪽 부분에 결착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뒤집히더라도 크게 장비에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에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겁니다. 기준점에서부터 이동하시다 보면 1.25m가 되면 딱 걸립니다. 네, 텐션이 걸리는데 계속 잡아당기면 무리가 가겠죠. 그러면 걸린 상태에서 락을 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짝 뒤로 무게를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로프 아래쪽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 주십니다. 올려주셔서 구슬이 빠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락이 풀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걸렸습니다. 걸리면 아랫부분을 들어 올리면 텐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살짝 무게를 뒤로 빼신 다음에 위로 올려주시고 구슬을 빼고 다시 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백을 하시면 그냥 쭉 백을 하시면 1.25m부터는 이렇게 느슨하게 될 거예요. 느슨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락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비 착용이 오른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찼을 때는 구슬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위쪽으로 되어 있고 로프가 아래 방향에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왼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로프가 당연히 뒤로 빠져나가야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면 구슬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아래쪽, 로프는 위쪽에서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었을 때 과연 장비에서 장비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일부러 저 아래쪽 부분에 앵카를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걸고 가면 당연히 로프가 풀리면서 다시 1.25에 걸립니다. 이 각도를 보시죠.
자, 각도가 아예 수직으로 되지 않는 이상 락은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저 밑에 앵카를 두고 위로 날아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풀리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달았다 하더라도 제가 수직 각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락은 작동합니다. 네, 똑같이 대신 이제 요 로프를 위로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빼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원점으로 복귀를 할 때 방향을 헤드를 이쪽으로 돌아보고 복귀를 할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복귀를 하는데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고 역으로 갈 겁니다. 역으로 가더라도 롤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돌아도 롤백이 된다는 말입니다.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장소를 옮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앵카에 설치를 하시든 나중에 가이드라인 저희 로프 수색을 할 때 로프에 확보를 하시든 또는 아무 때나 확보를 하시고 그 기준으로부터 진행을 하시다 보면 딱 1.25m가 되면 안전상 거리 때문에 딱 멈춰지겠죠. 락을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살짝 위로 당겨주시면 빠져버립니다. 약간의 텐션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동을 하기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텐션입니다. 자, 6m까지 수색을 완료했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그대로 뒷걸음 치셔도 되고 그냥 방향만 트셔서 쭉 이동을 하시면 텐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꼬이지 않고 전개가 되고 다시 1.25m가 되면 걸리게 됩니다. 다시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원점으로 복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운영을 해볼게요. 이 장비를 제가 후방에 있는 또는 전방에 있는 또는 앵카가 되는 우리 동료들에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6m가 전진이 되고 저는 거기서부터 또 이런 식으로 총 사람당 6m씩의 수색 범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더링이라는 기술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 메인 가이드 라인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메인 라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지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수색을 하고 싶을 때 적절한 지점에 앵커링을 하고 6m까지 수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보를 하시고 쭉 이동을 하시게 되면 제가 농연 속에서 이렇게 방향이 틀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정확한 방향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카라비너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방향이 일관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링을 할 때는 이 메인 라인에 카라비너를 고정하게 될 텐데요. 한번 보시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셨다가 한 바퀴 반 클리핑을 하셨네요. 많이 볼 수 있는 매듭보이네요. 반 가베스탕 윈터히치 형태로 간단하게 임시 고정을 하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텐션이 유지된다면 다시 돌아왔을 때 내 수색 포인트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가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느슨하다고 보시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고리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슬립 오버헤드를 만드신 다음에 그대로 가서 걸으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거셨습니다. 쭉 또 진행을 하시고 수색을 완료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해당 앵커링을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대로 풀어주시고 당겨주시면 되겠죠. 네, 천천히 다시 보겠습니다. 슬립 이런 식으로 매듭을 네. 지어주고 바꿔 잡았습니다. 제 오토롤 카라비너를 바로 걸어줍니다. 네, 농연 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클리핑을 풀고 빼고 하는 것을 자제하는 모습이네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네. 네. 그럼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해제는 이 매듭 고리에 네. 카라비너만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듭은 네, 그래서 슬립으로 맸군요. 네. 네, 바로 풀릴 수 있게. 네.
그리고 그럼 만약에 만약에 팽팽했을 때 한번 볼게요. 제가 잡아당겨 볼게요. 팽팽하다 했을 때는 한 바퀴 돌리고 네, 반. 한 바퀴 돌리고 반 바퀴 돌았을 때 자연스럽게 걸쳐지는 로프에 카라비너를 네. 걸어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 반을 돌리네요. 그러면 거의 볼수 움직이지 있습니다.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풀 때는요. 풀 때는 네. 저희가 넣었던 음. 쪽 로프를 반대로. 카라비너에서 네. 빼주기만 합니다. 한 분만 반대로 빼주시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네. 그러면 방향은 상관 있습니까?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좀 전에는 제가 네. 이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감았네요. 이 로프를 넣었고요. 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반대쪽으로 해도 한 바퀴 반망 잡아서 걸어주면 예, 네. 똑같이 볼게요. 예, 똑같이 반값에스통 매듭이 됐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풀 좋습니다. 때는 대신에 이제 넣었던 로프 방향으로 쪽으로 한 바퀴만 반 바퀴만 딱 풀어주시면 자동적으로. 아,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이 게이트 방향이 아래쪽으로 갔는데 저희가 돌리는 방법으로 테더링, 앵커링을 하게 되면 게이트가 위쪽 방향으로 되겠네요, 그죠? 예, 한 바퀴 반이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바퀴 반. 네. 자, 헤드비 이런 형태가 됩니다. 반값에스탕 형태로. 푸실 때는 그대로 잡아당겨 주시면 그대로 풀리고. 네. 테더링 시 앵커링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네요. 팽팽할 때, 가이드라인이 팽팽할 때, 네.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느슨할 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느슨할 때 매듭은 여러 가지 매듭을 그냥 고리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회수하거나 풀 때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